네, 그러면은 저 국민의 짐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자꾸만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어거지를 피우고 저렇게 생떼를 쓰고 있을까?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이 영상은요, 오늘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저 국민의 짐에 김재정이라는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이거 당헌당규까지 이래 개정을 해가면서 공천을 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에 대통령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이 국감장에서 저 김재정이라는 이 사람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국민의 짐들이요, 지금 계속 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두고요, 공천을 하는 것을 두고 자꾸만 청와대 대통령에게 자꾸만 묻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당신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적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질문들을 지금 저 국민의 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국민의 짐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자꾸만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어거지를 피우고 저렇게 생떼를 쓰고 있을까? 그 답은요, 과거 20대 국회에 저 국민의 짐, 과거에 저들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요, 한번 보시면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받아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의원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박계 의원을 배제하고 유력한 경쟁 후보자의 출마까지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4년 전 20대 총선에 저 국민의 짐에 과거 정당인 저 새누리당에 이 공천을 누가 했느냐? 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을요, 바로 저들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앉으셔가지고 콕콕 집어서 해주셨습니다. 진박감별사라는 최경환이 전국 일주시키면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콕콕 집어서 공천을 했죠.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써가면서 저들의 공천을 박근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김무성이가요,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그런 코미디도 찍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들이 과거에 아니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이 다 나서가지고 공천 다 해줬는데 더불어민주당 니들은 왜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에 개입을 안 해? 근데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 모자란 것들이요. 정말 얼마나 멍청한 질문입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국감장에서 이 김정재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분이요, 아주 모자란 질문을 하고 본인 스스로 그 모자란 질문에 또 모자란 답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왜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후보로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까?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네, 국민의 짐 주호영이 아니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주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소? 네, 역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윤석열 총장, 이 검찰총장 자체가 야당의 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윤석열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러울 것이고 민망한 일이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주호영이요 또 본인이 던진 이 질문에 본인이 정답이랍시고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으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시라. 네,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이렇게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답인지 본인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주호영의 답이 어리석은 답이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이 두 분의 지지율만 합쳐도요 40% 초반대에서 40% 후반이 나옵니다. 4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지지를 받을 만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집 니들 이 정당의 후보들 다 끌어모아 봐야 10% 되냐? 10%도 안 되잖아. 전부 다 끌어모아 봐야. 그런데 이 윤석열이 니들의 야권의 대권 후보로 합치고 지금 17% 10%대를 지금 웃돌고 있는데 그 10%대의 지지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지지율이겠습니까? 이 바보야. 에? 바로 이 국민의 집 니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국민의 집 니들에게 가야 될 그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 집 본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지금 윤석열의 이 지지율이요 국민의 짐으로 가야 될 지지율이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이 지금 얻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주호영 저분이요 국민의 짐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 지지율을 몽땅 끌어모아도 10%도 나오지 않는 이 정당. 이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랍니다. 그게 저 국민의 짐입니다. 본인들의 이런 현실도 모르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이 우문우답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요 바로 저 국민의 짐의 원내대표입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아십시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